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가주정부의 독자적 구제책인 스몰 비즈니스 세금 크레딧 혜택과 코로나19 2차 경기 부양 법안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주정부의 독자적인 세금 크레딧 혜택부터 살펴보고 저희가 또 시간이 남는 대로 또 2차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방송 시작하면서 앵커께서 아주 자세하게 제일 중요한 요점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9일 날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지지사가 이제 서명을 하면서 발효된 이 법안은 스몰 비즈니스 하이어링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텍스 크레딧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1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 4월하고 6월하고 금년 4월하고 6월을 비교해서 매상이 50% 이하로 떨어진 비즈니스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런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이겠죠. 네, 특히 이제 뭐 요식업이라든지 하스피탈리티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쪽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 크레딧을 잘 활용하면 최고 말씀하신 대로 10만 달러까지 종업원 한 명당 $1,000씩에서 10만 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텍스 크레딧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인 소득세 또는 개인 소득세 아니면은 세일즈 텍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룸도 그만큼 폭이 넓어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업종이든지 상관없이 10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라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는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스몰 비즈니스들의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은 누구나 신청해서 내년부터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한인 비즈니스 업주분들에게도 굉장히 희소식일 텐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지금 전해주셨잖아요. 네. 정확한 자격 조건을 좀 짚어보죠. 네, 우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명 이하라는 것이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100명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6월, 2019년 4월에서부터 6월까지 매상하고 금년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매상을 비교해서 5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50% 이상 감소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종업원 수하고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2020년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하고 이제 4, 4분기 들어가는 11월까지의 종업원 수를 비교해서 그 종업원 수가 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 그 크레딧의 메인 목적은 4월부터 6월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이때 이제 많은 직원들을 해고를 했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뒤로 그 약간씩 그 완화되면서 7월부터 영업을 재개한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 고용한 종업원 한 명당 $1,000씩 해서 최고 10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크레딧입니다. 이게 풀타임, 파트타임 다 상관이 없습니까? 모두 다 포함해서입니까? 네, 지금은 풀타임 파트타임이라는 규정을 아직은 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 주정부에서 구체적인 그 신청 방법이라든지 또는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확정이 됐다기보다 어떤 초안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일단 법안은 통과가 된 거고요. 예. 그걸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뭐 신청 방법이라든지 신청서가 있다든지 온라인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이제 주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Q&A도 나올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인 비즈니스 업주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끼리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부부가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오너 겸 직원인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이런 분들도 한 사람당 $1,000면 큰 건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이제 부부가 운영하거나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작은 비즈니스의 경우에 종업원이 없다면 네, 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혹시 주식회사를 운영해서 본인이 종업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월, 6월 동안 장사를 못해서 종업원 그 페이롤 신고를 못했다가 이제 7월부터 이제 비즈니스 영업을 재개해서 자기네들이 월급을 가지고 가기 네. 시작했다고 하면 그 주인들이 그러면 maybe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세한 내역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그 스몰 비즈니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올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비즈니스를 또 창업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아직 발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예. 우리가 그 1차 경제 부양안에서 여러 가지 그 혜택 주는 그 방법을 보면 2020년에 1월부터 2월 사이에 네네. 비즈니스를 시작한 비즈니스들한테도 혜택을 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면 1월 달에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종업원을 20명을 고용하고 있다가 4월부터 6월 사이에 문을 닫게 돼서 종업원을 해고했는데 7월서부터 11월 사이에 리오픈해서 종업원을 고용했다고 하면 네.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군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정부가 준비가 되면 그런 이제 세세한 것까지 자세하게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뭐 초안 정도가 나온 거다.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세세한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재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신청을 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언제부터 이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가지 그 주정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일즈 텍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이름이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텍스 Fee and Administration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State Board of Equalization이요. State Board of Equalization. 네, 네. 그런 조세 형평국이라고 이름이 한국말로는. 바뀌었죠. 네. 그래서 세일즈 텍스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주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방송 시작할 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텍스 크레딧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청은 아마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오겠지만 폼하고 뭐 양식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때 신청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예산이 1억 달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하고 정보를 잘 팔로우하고 계시다가 오픈이 되면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뭐 석 달 정도의 기간이 저희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석 달, 2달 정도? 예, 네. 그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뭘 좀 잘 준비를 해두면 이게 선착순이니까 빨리 이게 열리자마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지금 금년 4월부터 6월 동안의 종업원 수하고 네. 그리고 이건 평균 종업원 수예요. 평균 종업원. 네. 그다음에 2020년 7월부터 11월 사이의 평균 종업원 수를 비교해서 평균 종업원 수, 그러니까 평균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매달 해서 이제 나누기를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해요. 예. 거기에 이제 그 full-time equivalent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건 자세한 것을 이제 주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PPP나 이런 걸 신청하면서 그런 계산 방법이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많이 참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평균 종업원 수를 비교하다 보니 4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종업원 수는 이미 결정이 됐죠. 네.
그러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1월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이 9월이니까 10월, 11월에 고용 창출을 하거나 고용을 좀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구인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텍스 크레딧 자체 이름 자체가 네. 스몰 비즈니스 하이어링 크레딧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용을 증가한 것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겠다는 거예요. 직원 한 명당 $1,000씩. 근데 이것이 그냥 뭐 그 인컴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 크레딧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크레딧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이 세금 크레딧과 관련돼서 또 혹시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말고도 우리 업주분들께서 추가로 반드시 좀 챙겨봐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크레딧 신청할 때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또는 세일즈 텍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고 네. 이것을 한번 선택하면 바꾸지 못하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네. 왜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예를 들어서 텍스 크레딧을 신청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우리 회사가 받아야 될 것이 $20,00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보통 주정부 소득세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뭐 세금이 많아가지고 주정부 소득세를 내가 클레임을 했다가 내년에 가니까 소득세가 없어. 그러니까 난 세일즈 텍스를 받고 싶어. 이렇게 옮겨가는 걸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일즈 텍스를 콜렉트하는 비즈니스, 예를 들면 요식업이라든지 네. 또는 리테일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세일즈 텍스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아. 예, 그런 반면에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네, 그런 반면에 네. 뭐 소득세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로 가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정부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달리 세율도 좀 낮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일즈 텍스를 하시는 분은 세일즈 텍스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금은 첫 해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최고 5년까지 그러니까요. 텍스 크레딧이 캐리오버를 된다고 그러죠. 캐리오버를 돼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2026년 4월까지예요. 네, 2021년부터 하니까 5년이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 5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플랜을 잘 세워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맥시멈 크레딧을 받을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세금에서 크레딧을 받는 것이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텍스 크레딧은 내년 4월 달 신고 때부터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정 신고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아. 오리지널 텍스 리턴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주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정정되면은 안 된다라는 말은 없으나 only original tax retur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리지널 텍스 리턴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그 한인 업주들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리테일샵이나 요식업에 많이들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 이제 세일즈 텍스, 판매세를 중심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매사에 거의 10% 정도가 네. 세일즈 텍스니까 네, 네. 그것도 매달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년치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텍스 크레딧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일즈 텍스가 아마 가장 그리고 또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매월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로바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현금 그 흐름에도 도움이 될 거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세일즈 텍스를 취급하시는 곳은 이제 그런 세일즈 텍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까 사실 제 날짜에 세금 보고 텍스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고 연기를 하셨다가 내곤 하시잖아요. 보면 네. 보고하시고. 근데 올해만큼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내년 4월에 보고할 때 뭐 챙겨야 될 게 많은 거니까 네. 지금은 또 하나둘 꼼꼼하게 좀 둘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세금은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픈이 딱 되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계속 뉴스를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신청할 때도 그 증빙 자료를 전부 다 첨부를 해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을.
그렇죠. 그런 자료 같은 걸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지금 아직 신청서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무조건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 스몰 비즈니스 하이어링 텍스 크레딧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주정부에서 서포팅 다큐멘트를 이러이러한 것을 어태치해라라는 것을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대로 어플리케이션 넘버가 주어지고 네. 그 순서대로 해서 10만 달러가 소진될 때까지니까 일단은 자우지간 먼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그리고 뭐 스스로 알아서 이제 뭐 세금 관련 문제를 잘 핸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한가한 시기에 여러분들 네. 가까운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이제 11월 말까지 이제 그 자료를 기초로 하니까 네. 아마 오픈이 12월 달에쯤에는 오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오픈을 딱 해가지고 뭐 2, 3개월 만에 다 마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오늘 그 방송 처음부터 못 들으셨던 분들은 끝나자마자 저희가 다시 듣기가 올라가니까요. 돌리고 돌려 들으셔서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셔서 못 받는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게요. 네. 2차 스티뮬러스 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를 애태웁니다. 나올까요? 네, 저는 뭐 지금까지도 나올 가능성 쪽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 기다리시는 분들 특히 뭐 1,200달러 안 받아도 그만 이러신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네. 사실 그 아쉬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정 같은 경우 2,400달러에다 500달러씩 해서 한 3,400달러가 받으면 우선 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네. 기다리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아시다시피 사실 2차는 4월 달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4월부터 얘기돼서 5월 달에 그 하원에서 히어로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가 갑자기 6월, 7월 가면서 공화당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7월 달에 또 그 힐스 액트를 그 제안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가능성을 보이더니 또 뭐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이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공화당에서 이제 스티뮬러스라는 또 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또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네네. 이런 과정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차에서 통과되고 남은 그 케어스 액트에 남은 돈 3천억 달러를 2차 부양금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대답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만 많지 지금 한 발자국도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진짜 답답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워싱턴 정가에는 뭐가 있냐면 Problem Solver Caucus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 24명,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24명. 그래서 이렇게 합해가지고 48명이 구성이 된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나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그런 그룹인데 여기에서 1조 5천억 달러 안을 또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조용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상원 의원들이나 지금 이제 하원들이 이제 다 복귀를 했는데 의원들이 이제 얘기가 이게 너무 서로 그 차이가 심하니까 11월 대선이 끝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대선이나 그 이외의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지금 손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본인들의 당락에 더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이게 4월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공화가 그렇게 줄다리기를 했던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거 시기를 넘기게 생겼어요. 네, 막바지까지 지금 와서 이게 11월 대선에 영향을 줄까봐 네. 서로 동의를 못하면서 지금 말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혔냐 이거예요. 안 네. 잡혔잖아요. 또 지금 현재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도 다이닝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 비즈니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 뭐 여행 등 이런 비즈니스들이 지금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이 이걸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2차 지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아지고, 다만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시기죠. 어떤 규모로 네. 나올 거냐가 지금 문제라고 궁금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스티뮬러스 책을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내년도에 텍스 크레딧으로 또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문제는 못 받는 것보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은 이번에 못 받으면 내가 그때라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뉴스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좀 높으시다든지 네, 네. 또는 이제 언어에 좀 불편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청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non-filer 인포메이션 업데이트 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그런 데 가셔서 다 업데이트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방국세청이 지금 일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이 정상 근무를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개개인에 맞춰서 연방 정부에서 찾아가서 서비스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연방 정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못 받으신 분들에게 서신을 다 보냈어요. 900만 명에게. 네. 그러니까 그 서신을 받으신 분들은 연방국세청에서 온 서신은 버리지 마시고, 혹시 본인이 잘 이해를 못하시면 그것을 잘 이해할 만한 분한테 도움을 빨리 받으셔서 팔로우업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참고로 연방국세청에 연락을 하거나 뭐 서신을 보는데 답변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그것은 지금 현재 연방국세청에서 메일이 도착됐는데 뜯어보지 못한 봉투가 1,000만 통이 된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급하신 분들은 좀 힘이 드시더라도 전화통을 붙들고 계속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 것이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 10번도 20번도 했는데 못했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결국은 시간을 좀 내서라도, 뭐 목마려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잖아요. 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일부러 그러는 네.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러니까 본인이 좀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차 스티뮬러스 책은 나오기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마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 그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규모와 시기는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지금 또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제 $1,200, 우리가 보통 이제 $1,200라고 네, 이제 네. 통용인데 $1,200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1,000달러가 될 일차 때 수도 그렇게 있고 그렇지만 받았으니까. 네. 지금 현재 공화민주 양당에서는 $1,200가 다 어그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희망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 플러스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이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렇죠. PPP. 실업수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PPP.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실업수당, 만약에 2차가 통과가 된다면 실업수당도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금액의 규모는 최소 $300에서 $450 정도 선으로 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PPP도 이제 그 공화민주 양당이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몇 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전과 같은 조건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내로우 다운된 좀 더 이렇게 좁혀진 조건으로 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네. 세 가지 지원책은 지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이유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그 부분은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할 때 도움을 받아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은 처음에 어떤 의미보다는 좀 퇴색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지원해야지, 이 시기를 놓치면 비용이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회복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칫 것을 이용하는 그런 그 그룹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또 우려하다 보면 정말 도움이 가야 될 곳에 도움이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치인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도움의 손길을 빨리 뻗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멀리 시카고에서 우리 애청자께서 2차 PPP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는데 물 건너갔습니까? 이 선거가 끝나야 가능할런지 했는데 선거가 끝나면 가능할 거는 같지만 물 건너간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저는 물 건너갔다 보진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물 앞에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미국 경기가 지금 아직도 실업률이 8%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그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스몰 비즈니스가 클로즈 되면 랜로드들이 페이먼을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폴클로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오픈되어 있는 그 SBA 론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금액도 한정돼 있는 데다가 네. 그것은 또 이자율이 3.75%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반 그 상업용 융자에 비하면 이자율이 상당히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맥시멈 15만 달러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부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 진작이 이루어져야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 아주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저희가 그 땡스기빙 때부터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뉴이어까지 그때가 1년 중 정말 최대의 어떻게 보면 경제 호황인 때예요. 그 정상적인 시기 때는. 근데 11월 4일 대선이 끝나고 저희가 12월 말이 되기 전까지 2차 이 경기 부양 법안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를 넘길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사실은 8월 말이나 9월 초 중순에는 결정이 날 거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확신을 했고 했어요, 확신. 네. 기대를 또 많이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넘어가서 11월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게 또 휴회를 해요, 의회가. 네. 11월 초부터는 휴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달 안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벌써 오늘이 20일이 넘었잖아요.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러면 10월 초에 휴회 들어가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선 코앞에 이걸 합의를 보겠냐. 그러면 어느 당이든지 끝끝내 안 할 거야. 한 당이 유리할까 봐. 네. 이런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정치적인 그 어떤 논리 때문에 이 11월 대선이 치러진 다음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11월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당연히 대선이 결정 나자마자 바로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의 지금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블럼 솔버 그룹에서 제안했던 1,5천억을 제안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 중간쯤에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선으로 어떻게든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집권당이 어떤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발륨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상하원의 그 통과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공화민주 양당의 합의를 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당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대통령이 그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는 자금을 쓸 수는 있어요. 이 앞에 했던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업수당을 한 3주에서 5주 동안 추가로 지급해주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2차 지원은 그것은 어느 한 당 또는 대통령 집권 세력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협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상황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올해는 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그 세금 보고 정신없이 미루시고 잘 못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지도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전 내년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2020년 뭐 이런 시기에 뭐 세금 보고 할 게 얼마나 발생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네. 자, 이번에는요, 2019년 소득세 신고 이 최종 마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뭐 보통 세금 보고 마감은 매해 4월 15일입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변동이 있었어요.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연기 신청을 하죠. 네.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든 뭐 허락을 받아야 되든.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과 관계없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기가 됐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까지 파일하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7월 15일까지 파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달 15일, 10월 15일까지 연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15일까지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이라든지 LLC 이런 이제 소득세 신고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C 코퍼레이션은 이제 10월 15일까지 같이 이제 개인과 함께 마감이 될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소득세 신고는 마치셨을 거고 이제 연기 신청을 하셔서 10월 15일까지 하실 분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고 있는 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 세금 보고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그래도 좀 괜찮을 때 작년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해 3월부터 완전히 전 세계가 이 팬데믹에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돌려받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야 하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일 텐데 네. 그 정도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셔서 뭐 예납도 못 하셨을 것 같고 도대체 내가 2019년 이 소득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근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9년에는 사실 경기가 괜찮았죠. 예. 그래서 소득들이 많으신데 2020년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셔서 사실 벌어놓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기 바쁘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인스톨먼트 페이먼트에서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예. 또는 이제 작년에 그래도 미리 예납 세금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금년이 좀 어려워도 미리 세금을 내놓으셔서 지금 부담이 없으셔서 이제 세금 보관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아예 클로즈 다운이 되신 분들이 그렇죠. 적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금의 소스가 없으시니까 어려움이 있으시죠. 이럴 때는 정부와 그 세금 체납액을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offering compromise라고 하는데 지금이 이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아, 적기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막 그 국세청을 설득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이미 알아요. 지금이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혹시 체납세금이 많이 계신 분들은 지금 시기가 국세청하고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기가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많이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국세청과 협상을 통해서 세금의 그 체납 금액을 줄이든지 완전히 면제를 받든지 또는 이제 분할 납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커딜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죠. 적기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체납 세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님 같은 전문가와 함께 어떤 딜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IRS를 컨택을 해서 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현명한 거예요? 네, 이제 뭐 규모가 금액이 아주 작으실 경우에는 뭐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실 때는 심하게 부담스러우실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어렵습니다, 이랬습니다라는 협상이 안 돼요. 이것을 내가 어렵 상황을 모든 걸 서면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시해야 네.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글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협상 속도도 빠르고 또 가장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험이 풍부한 그런 그 회계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딜만 잘하면
일정 부분은 탕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연방정부, 연방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에 아주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부드럽다고 할까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방국세청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대로 서류만 제출하면 네, 그 네. 협상 그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IRS는 쥐고 끝까지 따라가서 세금은 다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또 이 협상이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끝까지 추적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 경우에는 그것을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냥 자, 가만히 있으면 안 없어지고 계속 그 나한테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예. 체납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공소시효예요. 10년 동안은 린도 걸려 있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린이 한번 걸리게 되면 융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말고 또 과거의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가 협상에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 혹시 요번에 팬데믹이 아니라 다른 때 내가 체납세금이 많이 밀려 있었다 이런 분들도 지금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도움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꿀팁 나왔습니다. 예, 혹시 체납세금이 있으신 분들 협상을 통해서 좀 현명하게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갚아야 되는 빚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어렵다고 여러분들 뭐라도 좀 시도를 해보시면 현재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은 한 해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클로즈 아웃 하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2021년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할 때 이거 참 난감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 계실 것 같은데 내년 세금 보고를 위해서 지금 미리 좀 챙겨야 될 점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역시 참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이제 개인의 경우는 이제 직장을 잃었다든지 그럼 이제 실업수당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실업수당을 세금을 떼고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다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금액이 세금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스탠다드 디덕션 보다도 작으면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만약에 그보다 높게 되면 세금 부담이 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받은 실업수당 규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좋은 거는 실업수당은 소셜시큐리티 텍스가 없어요. 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금으로 받은 $1,200 그 스티뮬러스 책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세소득이 아니에요. $1,200는 아니고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PPP 융자를 받았고 SBA 융자를 받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SBA 융자 받은 것은 탕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융자 금액이니까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소득과는. 그러나 PPP 융자금은 탕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표된 것으로는 이것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되 PPP 융자금을 받은 것으로 비용으로 지출한 건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복잡하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PPP 융자 받은 것만큼 내가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발생된 넷 인컴 플러스 PPP 융자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혹시 내년에 세금 부담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본인이 금년에 로스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는 캐리백이라고 하는데 뒤로 가서 과거에 내가 낸 세금을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NOL 캐리백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허락이 돼요. 그래서 혹시 금년에 로스가 많이 나신 분들, 즉 2020년 로스가 많이 나신 분들은 2021년에 세금 보고할 때 과거에 2019년이라든 2018년에 인컴이 생긴 것이 있어서 세금 납부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환불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저희 간단하게 질문 2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에 세금 보고를 하시고요. 이 $3,000여 지금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리펀을 못 받으셨대요. 이분은 더 기다리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그분은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Where's My Refund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셔가지고 본인 소셜 번호하고 리펀드 기대되는 금액 인풋하고 연도수 인풋하면 내 환불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건 입금이 됐거나 만약에 안 됐으면 그쪽에서 연락이 수표가 올 수가 있는데 보통 잃어버리는 경우는 수표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IRS 웹사이트에 Where's My Refund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신데요. 해마다 세금을 미리 이제 보내셨었는데 올해는 형편상 못 보내셨다고 합니다.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페널티가 있는지 여쭈셨어요. 소득이 있어서 세금이 나오게 되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납세금이 혹시 예납세금을 내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2020년도도 네. 그렇다면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